온택트 아트게이트 작품 발표 시작합니다. 미나. 미나와 윤우에게 아기가 생겼다. 그들은 막연하게 자신들이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생기면 지금보다 행복해지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동시에 다른 뭔가가 함께 생겼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주로 한밤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동안 고요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막연하면서도 불안한 그 감정은 심란함으로 이어지다가 무거운 우울감을 남기고 사라지곤 했다. 그러면 두 사람은 한동안 말도 안 되는 낭패감에 사로잡힌 채 일상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오늘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손님들이 모였다. 그들은 저마다 아이를 위한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와서 아이의 조그만 손이나 발을 잡았다 놓으면서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작을 수가. 발 좀 봐. 정말 작아. 그들이 아이의 발에 자신의 손가락을 대며 감탄하는 동안 미나는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았다. 아기 모자, 아기 내복, 아기 베개. 온통 아기 물건이었다. 거기에 그 상자가 있었다. 아무 무늬가 없는 하얀 상자. 이 선물은 누가 가지고 왔죠? 미나가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상자는 미나로 하여금 기이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상자를 열어보려는 순간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미나는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 동안 아이를 안고 달래야 했다. 미나가 상자를 기억해낸 것은 며칠이 더 지나서였다. 상자에는 신발이 들어있었다. 작고 귀여운 아기 신발. 그 신발은 미나가 받은 많은 선물 중 가장 화려하고 예뻤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특한 느낌을 자아냈는데 바로 그런 점이 미나를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걷지도 못하는 아기 신발이 이렇게 근사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될 때는 발에 맞지도 않을 텐데. 미나는 충동적으로 신발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거의 재미삼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놀랍게도 신발은 금세 팔렸다. 미나는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조그만 신발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신발은 누가 가지고 온 것일까? 밥과 수잔. 밥이 아기 신발을 보여주었을 때 수잔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수잔은 신발을 힐끔 쳐다보더니 커피 마시는 일에 열중했다. 이걸 온라인으로 샀다는 말이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면서 수잔이 중얼거렸다. 밥은 소심하게 어깨만 으쓱했다. 사실 자신도 왜 그렇게 충동적으로 그 신발을 사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힘들었다.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야. 그 여자가 멋모르고 헐값에 내놓은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물건이라고. 밥은 그런 애매모호한 말로 수잔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리 계속 말했다. 이런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누가? 수잔이 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밥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수잔이 신발을 쳐다보지도 않은 이유가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발이 아니라 수잔의 고루한 편견 때문에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는 점이었다. 밥은 안타까웠다. 어떻게 하면 수잔이 신발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 귀중한 물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밥이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수자는 빈 커피잔을 소리나게 치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밥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기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착각이겠지만 그 순간 신발이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신발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걸까? 드디어 오늘 저녁 클라리사와 릴리의 웨딩 파티가 열렸다. 릴리는 이 파티를 오랫동안 준비했고 신중하게 생각해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깔끔한 디자인의 머그잔, 고급스러운 초, 직접 만든 케이크, 그리고 꽃다발. 친구들이 준비해온 아기자기한 선물들이 파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특히 한나가 들고 온 커다란 백합은 집을 한층 환해 보이게 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밥이 하얀 상자를 들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열어봐. 밥은 꽃병 옆에 상자를 내려놓았고 클라리사가 상자를 열었다. 상자에는 앙증맞은 아기 신발이 들어있었다. 그걸 본 릴리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끌어올랐다. 그가 선물이랍시고 들고 온 것이 아기 신발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집에 침범했기 때문이었다. 밥이 누구인가? 밥은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물론 클라리사와 릴리의 직장 상사이긴 했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으로 소중하고 내밀한 일상에서는 빠져야 하는 사람이었다. 밥은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이 심했고 그걸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클라리사는 바로 그런 이유로 직장을 옮기고 싶어 했는데 그건 릴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왜? 여기에 왜 온 거지? 다음 날 릴리는 문 앞에 이런 사인을 내걸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 짧은 글귀는 달리는 소녀의 발길을 붙잡고 문을 두드리게 할 사인이었다. 니나. 지금 막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니나다. 니나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엄마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리고 있다. 병원에서 충분히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달릴 작정이었다. 달리기라면 자신 있을까? 한참 뒤 니나가 달리기를 멈춘 곳은 낯선 동네였다. 적당히 우중충해서 더 정겨워 보이는 아담한 동네. 니나는 단층 집들이 아기자기 모여있는 길을 둘러보았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며 가로수가 심겨있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불안하거나 무섭지는 않았다. 날씨는 화창했고 나무들은 초록빛이었다. 네 나이에 맞는 길을 찾아야지. 그게 옳은 거야. 엄마의 말처럼 행동해야 하겠지만 니나는 그러려고 애쓰지 않았다. 니나가 생각하기에 길을 잃은 것쯤은 문제도 아니었다. 언제든 다시 찾으면 되니까. 엄마의 말처럼 18살의 아이를 낳게 되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될까?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될까? 하지만 엄마도 19살에 니나를 낳지 않았나? 자신을 잘 지켜주지 않았나? 새로운 길은 어디에나 있었다. 니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치 어떤 계시처럼 앞에 있던 집에 문이 열렸다.
그 집에서 한 여자가 나오더니 문 앞에 뭔가를 걸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니나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 앞으로 다가갔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문 앞에는 그런 문구가 적힌 작은 철판이 걸려 있었다. 니나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문을 두들겼다. 여자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배를 어루만졌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 센지. 센지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무리를 둥둥 떠다니는 오리들의 수를 헤아리고 있었다. 흰색 한 마리, 연두색 2마리, 노란색 2마리. 작고 귀여운 새끼 오리들이었다. 센지는 새끼 오리를 보는 것이 즐거웠다. 오리뿐 아니라 어떤 동물이라도 꼬물거리는 새끼들을 보면 마음이 벅찼다. 가능성으로 충만한 생명. 죽음의 가능성이겠지. 한나가 옆에 있었다면 그렇게 빈정됨으로써 센지의 기분을 망쳤겠지만 센지는 별로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오늘 아침 한나가 한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처럼. 우린 너무 가난해. 그게 우리가 애를 지워야 하는 이유야. 물론 한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들은 가난했다. 그것도 많이. 그러나 귀여운 아기 오리를 바라보는 센지의 내면에는 현실을 넘어서는 근원 모를 힘이 있었다. 그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고하고 강해져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법적인 주문으로 센지를 사로잡았고 한나가 아닌 자신이 아이와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갖게 했다. 두둥 두둥. 또 하나의 건강한 심장이 센지의 안에 생긴 것이었다. 한나한테 말하자. 우리는 잘 할 수 있다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센지는 가방을 챙기고 일어났다. 그와 동시에 웬 여자가 돌진하듯 센지의 곁으로 달려왔다. 여자는 센지가 앉아있던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더니 통증을 느낀 사람처럼 허리를 굽힌 채로 고개를 푹 숙였다. 뒤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우는 건가? 센지는 숨을 몰아쉬는 여자의 등을 보다가 여자의 품에 있는 작은 신발을 발견했다. 조그맣고 귀여운 아기 신발이었다. 햇빛 때문이겠지만 센지의 눈에는 그 신발이 살아서 숨을 쉬는 작은 오리처럼 보였다. 센지가 여자의 등으로 손을 뻗는 찰나 여자가 벌떡 일어났다. 여자를 부르는 목소리도 점점 가까워졌다. 여자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센지는 그 자리에 서서 호숫가에서 멀어지는 여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자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자의 품에 있던 작은 신발이 자신의 곁에 선물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조금 더 뒤의 일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뒤에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빛그림입니다. 김유한 배우님이 낭독해주신 베이비 슈즈는 잘 보셨나요? 이 소설은 해밍웨이가 쓴 굉장히 짧은 소설에서 파생된 이야기입니다. Baby Shoes for Sale Never Worn 이라는 6단어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보다도 더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설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이야기 밖에
그 내용을 상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그것이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자신의 감수성을 가동시키는 어떤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독서의 한 일환으로 이 이야기의 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이런 짧은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